반갑습니다. 볼링 어디까지 쳐봤니? 오정근 코치입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엄청나게 강한 볼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900 글로벌의 기어 엣지입니다. 자, 제가 글로벌 900의 볼은 예전에 허니배처 틸, 일명 틸소리죠. 옥소리. 그 볼 이후로는 이제 글로벌 900의 볼을 리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글로벌 900의 볼을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900에서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을 담당을 하고 있는 볼이고요. 스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볼 색상은요, 레드 색상과 블랙, 화이트 색상이 세 가지가 섞인 펄 재질이고요. 외피 같은 경우는 1500 그립 폴리싱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RG 값은 2.48, 그리고 디프 값은 0.054. 웬만한 볼들 보면은 이 정도 이제 변화값이 나오는 스펙이 흔치 않아요. 엄청나게 강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외피 부분과 이제 볼의 코어가 굴러가는 부분하고 어떻게 얼마나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지 한번 이제 지공 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핀 거리가 좀 짧은 게 들어왔습니다. 핀 거리가 약 1.5인치 정도, 흔히 얘기하는 떡핀 정도 수준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핀 업 지공을 해볼 겁니다. 보통 제가 핀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핀 다운 지공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 업 지공으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핀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메스 바이어스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레이아웃을 그릴 건데요. 뭐 항상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각도입니다. 어이구. 자, 이렇게 레이아웃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대로 지공을 하고 바로 이제 레인 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기어 엣지의 테스트를 같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실게요. 타겟은 한 13보드 정도 통과를 했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두 보드에서 세 보드 사이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볼이 좀 약간 스무스한 느낌도 좀 들죠. 랭스가 좀 길게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볼 같은 경우에는 핀 거리가 아주 짧았습니다. 아주 짧아가지고 2인치 정도 나왔었는데 그거를 핀업을 시켰어요. 핀업 지공을 했는데 지금 볼 반응이 약간 스무스하게 나오는 느낌이 좀 들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볼에서 이제 웨이트 밸런스라고 합니다. 웨이트 밸런스가 뭐 여러 가지 웨이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볼에는 탑 웨이트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웨이트, 핑거 웨이트, 그리고 덤 웨이트, 이렇게 웨이트 밸런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립 센터, 그립의 가장 중간이죠. 가장 중간을 기준으로 이제 일명 CG라고 하는 이제 센터 그래피티가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기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으로 핑거 웨이트가 상당히 높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지공을 할 때 좀 깊게 눌러서 웨이트를 좀 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핑거 웨이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핑거 웨이트가 높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볼이 좀 멀리 나가는 현상, 그리고 볼이 좀 늦게 일어선다, 아니면은 좀 볼이 길게 나간다, 랭스가 길어진다, 이런 느낌들, 확실하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아집니다. 반대로 센터에서 센터 그래피티가 밑으로 내려와서 덤 웨이트가 높은 경우에는 볼이 조금 더 일찍 서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보통 이제 핀 거리도 많이 따지시는데, 이제 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공사들이 이런 웨이트 밸런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선호하는 핀 거리가 있어요. 지공사마다도 선호하는 핀 거리가 있고 볼을 구매하시는 분마다 선호하는 핀 거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해두시고 볼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구 영상을 봤을 때 볼이 백엔드에서 강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약간 수은한 느낌으로도 이제 좀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랭스가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바깥으로 많이 나갔어요. 똑같이 타겟은 13보드 정도 통과가 됐는데 브레이크가 조금 더 바깥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핀 히팅을 할 때 약간 1, 3번이 아주 미세하게 얇게 맞으면서 1번 핀이 탭으로 쓰는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다음 영상 보실게요. 자, 이번엔 자세를 못 잡았는데 아스바리로, 일명 아스바리로 넘어가 줬습니다. 자세를 못 잡고 14보드 정도 지나가서 브레이크도 이제 조금 안쪽에서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오일에 약간 떠내려가면서 공이 조금 더 핀을 히팅할 때 좀 약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시합 때 이런 게 나와주면 정말 감사하죠. 실투를 했는데도 이제 운으로 이렇게 스트라이크가 나와주는 경우에는 장타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시합 때 미스투구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긴장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긴장감에 의해서 실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운으로 도와주는 현상이 나온다면은 그 다음번에는 그 긴장감을 좀 더 털어내고 잘 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흔히 얘기하기로는 저희끼리 그냥 은어 형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얘기들로는 뽀록이 나오면 장타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많이 나갔는데 타겟부터 나가는 이제 오일을 타고 나간 게 아니라 경계선을 좀 타고 나간 것 같아요. 아까보다 타겟이 바깥으로 지나갔어요. 12보드에서 13보드 요 사이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지나가면서 오일의 경계선생을 타면서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강한 히팅이 돼서 정확한 포켓팅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제가 조금 지쳐있는 상황이라서 기어 엣지 이 볼을 테스트할 때 사실 이제 몸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투구가 좀 힘있게 안 나오고 자꾸 실투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의도한 것보다는 실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서포터 타입으로 이제 투구를 할 건데요. 이번에도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이제 타겟이 어디가 지나가는지, 볼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자, 보시면은 11보드, 2보드 사이로 지나갔고요. 브레이크는 조금 안쪽에 형성이 됐어요. 왜냐면은 서 있는 스탠스 자체가 약 한 4쪽에서 5쪽 정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가 상당히 안쪽에서 형성이 됐죠. 한 7쪽 이 정도. 네, 핀을 아주 잘 때려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기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쳐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트 밸런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외피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랭스가 조금 길게 나옵니다. 하이 퍼포먼스 볼임에도 불구하고 랭스가 좀 길게 나와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움직여주는 모션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움직여주는데 핀이 많이 튀지 않고 좀 깔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개를 지공을 해드린 분들 계신데 제 볼보다는 좀 반응이 좀 더 좋아요. 근데 제 볼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핑거웨이트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는 투난 모션 약간 이런 모션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참고하고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 이번엔 너무 바깥으로 뺐어요. 완전 실투죠. 지금 뭐 볼이 바깥으로 거의 8쪽까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의 경계선을 너무 일찍 만나는 바람에 볼이 좀 일찍 서버렸죠. 좀 볼이 일찍 이제 반응을 하는 바람에 거의 1-2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거의 이제 1-2까지 넘어가면서 스트라이크는 나왔지만은 창피한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은, 자, 바깥의 경계를 만났을 때 볼이 반응을 엄청나게 빠르게 해줘요. 제가 바로 직전에 했던 허슬 같은 경우 엔트리 볼이잖아요. 경계를 좀 일찍 만나더라도 볼이 좀 순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도 1-3으로 포켓팅이 되거나 이제 미스를 받아주는 느낌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제 기어 엣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미스를 해서 경계를 확 좀 마른 구간을 만났을 때는 좀 빠르게 반응을 해가지고 공이 1-2까지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볼 반응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변화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일찍 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얘가 확실하게 정말 반응을 해준다라고 느끼셔도 될 것 같고, 뭐 제 볼과 똑같은 컨디션이라면은 기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엄 컨디션에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1등급의 이제 외피가 거친 볼로 처음에 쳤다고 하면은 그 바로 다음 볼 이 정도로 선택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물론 이제 헤비 컨디션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경계선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핀 추라이가 조금씩 애매한 경우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 미디엄 헤비 사이 이 정도에서 치기에는 상당히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11보드 싹 지나가면서 브레이크가 한 5보드 정도 형성이 됐어요. 네, 가장 이상적인 라인이 나왔어요. 가장 이상적인 라인이 나왔고, 볼 모션도 볼 반응이 좀 늦게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조금 핀 앞에서 더 많이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핀 거리가 한 4인치, 3.5인치였으면은 이 볼 반응이 완전히 좀 다르지 않았을까? 현재의 레이아웃을 동일하게 가져갔을 때 조금 더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핀 다운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핀업 지공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핀업 지공으로 선택을 해서 했지만은 충분히 뭐 괜찮은 모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안쪽 미스였는데 그래도 포켓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지금 12보드, 3보드 사이를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7쪽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쳤던 앵글이랑 지금 쳤던 앵글이랑은 현재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켓을 좀 넓게 가기 위해서 이제 에어리어를 이제 찾아서 다녀요. 스턴컵 정비에서는 지금 한 12쪽, 13쪽, 15쪽 요쪽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7쪽 정도, 7쪽에서 5쪽 요 경계선상에 쳤을 때 조금 괜찮은 에어리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안쪽으로 이제 한쪽 정도 미스투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확하게 포켓팅이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라인을 잘 잡았을 때 점수를 이제 하이스코어를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볼 모션을 좀 보기 위해서 바닥에서 이제 공이 굴러가는 앵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랭커 타입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스트로커 타입으로 이제 윗장을 치는 모습인데, 볼 모션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크랭커로 쳤을 때 볼 모션입니다. 아주 이쁘게 굴러와요. 아우, 이건 밭다리를 걸은 것 같아요. 밭다리. 뒤에서 그냥 4번 핀을 걸어버리는데,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라인을 설정하거나 라인을 이제 변경을 할 때 선수들은 이제 핀 액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레인 변화를 감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쭉 들어가서 포켓팅이 되면서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4번 핀이 핀 액션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4번 핀이 우뚝 서 있다가 2번 핀이 7번 핀을 때려주면서 거기 돌면서 머리로 탁 하고 이제 뒷다리를 걸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간 스트라이크가 나왔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레인의 오일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앵글을 똑같이 쳤을 때는 거의 4번 핀이 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볼이 1번 핀을 히팅을 할 때 1번 핀을 기준으로 센터를 20보드로 봤을 때 보통 지금 공의 센터가 19보드 정도를 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백엔드에서 약 한 보드 1.5보드 정도 이제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스탠스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조금 한계가 있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한쪽 정도를 이제 옮겨주면서 히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방법은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에어리어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안쪽에 기름이 좀 많이 있는 이런 패턴에서는 보통 스파트 한쪽 그리고 스탠스 한쪽 이거를 동시에 같이 내려줍니다. 동시에 같이 내려가지고 투구를 진행을 했을 때 보통 이제 1, 3번을 정확하게 포켓팅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공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타겟을 운영을 할 때 하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은 핀 액션이 이제 마지막 히팅이 강해서 4번 핀이 섰을 때 스파트 한쪽, 스탠스 한쪽 같이 동시에 내려놓고 투구를 해보시면은 한번 뭐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조언을 드릴게요. 이게 정답이라고 뭐 정확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노하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 스트로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아까보다 윗자리로 지나갔죠. 편안하게 굴러주네요. 편안하게 굴러줘요. 아, 이거 윗장 치기도 상당히 좋은데요. 윗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치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볼이 핀도 잘 좀 얇게 포켓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핀이 잘 쓰러져주고 볼 반응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900글로벌에서 이제 기어 시리즈는 처음으로 쳐보는 볼이라서 뭐 이전에 뭐 기어 7이라든지 다른 볼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터라 이전하고 비교해드리긴 어려운데
생각보다 반응은 괜찮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슬로우 영상이고요. 슬로우 투구를 한번 보실게요. 자, 타겟은 13보드, 14보드 정도로 지나갔고 브레이크가 거의 10쪽에서 형성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좀 많이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포켓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아까는 브레이크가 7쪽, 8쪽, 여기까지도 다 13으로 포켓팅이 됐는데 브레이크가 10쪽으로 형성이 됐는데도 피는 히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어 엣지는 요 구간의 에어리어에서 마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에어리어에서는 잘 맞기 때문에 스파트로 따지면 한 2보드 정도, 브레이크로 따지면 약 한 4보드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 13으로 포켓팅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번에 이제 크랭커 타입의 슬로우 모션을 한번 보실게요. 아까워요. 아까운데 이 핀이 이거를 해냅니다. 네. 이런 액션이 나와가지고 스트라이크가 나오면은 정말 시합 때도 기분이 좋아요. 목숨줄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간이 철렁철렁합니다, 시합 때 이렇게 쓰면은. 근데 이런 게 또 아깝게 안 나간다면은 속이 상하죠. 네. 이런 핀 액션이 하나씩 도와준다면은 정말 좋은 성적을 내기에도 가능한 거고. 자, 이상으로 이제 기어 엣지의 볼 리뷰를 좀 맞춰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볼이 순하다기보다는 강한데 이 외피가 랭스가 좀 깁니다. 랭스가 조금 길게 나와요. 회전량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좀 구속이 좀 느리거나 이런 분들은 트위너 타입이나 스트로커 타입 분들한테는 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구속이 느린데 이 볼을 크랭커 타입 분들이 쓰시게 되면은 오버가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히팅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랭스가 나오지만은 스피드가 받쳐졌을 때 이 볼은 위력이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쳐본 느낌은 구속이 조금 받쳐주시는 분들, 제가 이제 현재 이제 라이노 볼링 센터에 있는 이제 구속 측정으로는 이제 크랭커 타입 때는 한 23km에서 25km 사이가 나오고요. 트위너 타입이나 이제 스트로커 타입 때는 25km에서 27km 정도 이제 구속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트위너나 스트로커 타입 때가 치기가 훨씬 더 편안하고 핀 액션도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크랭커 타입에도 구속이 좀 높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되게 매치가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구속만 빠르다면은 크랭커 타입 분들한테도 이거 되게 괜찮은 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뭐 색상도 정말 예쁘죠. 굴러가는 모션도 정말 이쁘고 이번에 색상이 되게 세련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레드 색상, 화이트 색상, 블랙 색상이 이제 섞였는데 이게 굴러갈 때 모션들이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일단은 볼 외형만으로도 뭐 이것도 참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요새 볼들이 계속 이쁘게 나와요.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단색을 더 좋아하지만은 딱 봤을 때 이쁜데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볼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팁들을 드릴지. 이게 볼 리뷰를 하다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제 팁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떤 이제 상세한 꿀팁이라든지 뭐 이런 팁들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말 공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치는 사람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치는 느낌에 따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정말 이 차이가 심한 거기 때문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정말 괜찮았던 볼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이제 유니어 프로님이 우승을 했었죠. 우승부이기도 하고 쉬프트락이라는 이제 스톰사의 볼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유니어 프로님도 이제 치면서 엄청난 하이스코어를 내고 그 시합에서 우승도 했고, 그리고 공을 뚫어서 치시는 분들마다 극찬을 하는 볼이었습니다. 근데 그 볼이 저한테는 안 맞아요. 제가 쳤더니 엄청나게 까부는 거예요. 제가 쳤더니 이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엄청나게 까불어요. 제 구질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제가 치는 타입하고는 안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프트락이 안 좋은 볼이냐?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승하신 프로님도 계시고 이 볼을 가지고 엄청나게 점수를 하이스코어를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맞는 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볼은 정말 좋으나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타입으로 조금씩 이런 느낌이다 저런 느낌이다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제 볼 리뷰는 이제 어떤 느낌이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실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볼은 항상 좋더라고요. 네, 제 손이 문제지. 아쉽습니다. 저도 연습을 좀 해가지고 좀 피지컬을 올려서 다시 좀 이제 좋은 더 컨디션으로 리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노력해서 재활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리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꿀팁을 좀 하나 좋은 걸 준비해가지고 한번 또 리뷰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좋게 봐주시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900에서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을 담당을 하고 있는 볼이고요. 스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웹핀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펄 재질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솔리드 재질은 아니고요, 펄 재질이고요. 그리고 웨이트 블럭은 잘라!